네, 반갑습니다. 그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 환경 청수리에 우리 대표님 농장이 여기 천혜향 농장에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황금알농법 했습니까? 예, 올 유튜브 보고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도장지 나던가요? 지금 나는 도장직은 제가 사실은 실력이 별로 없어요. 도장지가 뭔지, 뭐 이렇게 도장지가 나는 그냥 이게 정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도장지가 없다고 그러네요. 예. 여름수는 한 번도 안 잘랐죠? 예. 그럼 일반 우리 그 재배 농가들 여름수 자릅니까 안 자릅니까? 네,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자릅니다. 밀감나무가 밀감이 나와야 돼요?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밀감나무가 밀감이 나와야 돼요? 가지가 나오면 돈을 들이가 가지 만들어가 잘라내밀고 가지 내밀고 잘라내밀고. 근데 여기 가지 없죠? 내년에 꽃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되겠죠? 올해 이거는 100%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색깔로서는 1등이죠. 근데 비료가 적어요. 이 시값이 1.67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왜 그러냐? 차광을 했기 때문에 약 2.0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 35% 차광이 됐기 때문에 천장에 차광이잖아요. 차광을 했으면 0.5를 플러스해야 돼요. 1.8에 0.5로 플러스하면 2.3이 되죠. 2.3에 마이너스 3을 빼갔으면 2.0이죠. 강순종 맹장이 집에 가면 2.0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오케이. 측정기를 대표님이 가지고 비료를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실수 몇 번 했습니까? 실수를 두 개를 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보기에 실수한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천평이거든요. 그 10년 동안, 9년 동안 제가 21다시 복합비료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의 황금알 농법의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잎이 끝이 노래요. 그리고 황태가 청태가 많아요. 그래서 잎이 노란 것은 칼이 과다, 청태가 나온 것은 인상 과다라고 그래서 기술센터 가서 토질 검사를 했어요. 봤더니 토양 분석을 했는데 카리가 엄청나게 과다, 인산이 엄청나게 과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그냥 봄부터 한 천평이지만 사실은 요소를 한 60% 했어요. 저는 많이 했다고 했는데 60%를 어떻게 했냐면 뿌리지는 않고 그냥 저쪽 물통 있잖아요. 네. 물통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냥 했어요. 그랬고 이제 제가 실수한 이유는 초반전에는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막 그 연면 시비도 오고. 그런데 제가 그 토양 측정기,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분 측정기에 맞췄는데 이게 맞췄는데 나중에 이 적과할 때 보니까 잎이 끝이 노래요. 이게 적과할 때 보니까 아줌마들이 이제 적과를 일찍 끝내고 밭을 매라고 그랬는데 밭이 푸석푸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게 왜 물이 없어요? 이제 수분이.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물을 줬어요. 그래서 살아나더라고요. 끝이 이제 수분이 부족하니까 끝이 노르더라고요. 근데 물을 주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템포를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를 했어요.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갑자기 또 끝이 노래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기술센터 이제 와서 보라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 와서 보니까 이 잔뿌리가 없대요. 잔뿌리가 파보니까 잔뿌리가 없어요. 잔뿌리가 이렇게 없는 이유는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잔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걸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영양실조가 걸린 거죠. 한마디로 잔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안 주고 이제 물을 안 줬다가 아침에 보니까 너무 그냥 굳어가지고 아침에 한 20분 정도 물을 줬어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이제 올해만큼은 천혜향을 진짜 잘 지어보겠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맨날 실수해요. 작년에도 진짜 농사 한번 잘 지어보겠다 했는데 퇴비를 이렇게 넣었거든요.
퇴비를 넣다 보니까 이제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죽어버리고,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진짜 농사를 잘 지어본다고 이제 황금알 농법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실수를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자우지간에 제가 볼 때는 한 60점 이렇게 줍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괜찮게 보이죠? 맞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 대표님이 전자에 과거에 내가 한 번도 밀감 농사 입으로는 잘 지었는데 잘 진 적이 없으니까 이제 겸손하신 거예요. 왜? 올게 또 실수하면 또 입으로만 농사 짓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 올게는 결과를 이렇게 놓고 말을 하겠다,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 가원이 잎이 노랑노랑해가 아주 안 좋은 거다. 이 상태를 보면 이거 왜 그러냐면 이파리가 뺑뺑 돌아간 거 있죠. 이렇게 까베기 된 거. 이것들은 전년도에 아주 안 좋은 표시예요. 이 나무들을 우리가 볼 때 빗자루처럼 몽땅하거나 약간 오글오글하거나 이파리가 이렇게 까베기 되어 있는 거는 전년도에 아주 안 좋았다. 그걸 지금 이제 풀어놔가지고 회복을 시켜놨을 뿐이다. 검게 보이는 거는 차강에 의해서 약간 흐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값은 아직까지 1등이 아니다. 맹장님 가는 실력보다 한 단계 아래. 이 시가 1.67 나와요. 우리 강순정 맹장님은 2.0을 맞춰놨거든요. 2.0을 맞춰도 잘 안 되는 주원이 뭐겠습니까? 가리가다죠. 가리가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잘못되고 앞으로는 분류로 쪼개야 된다. 쪼개서만이 우리가 이 농법을 과학적으로 정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정립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실수와 실수를 번복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차광망 설치 몇월달에 했죠? 천장에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예. 우리 맹장님 하고 난 뒤에 했네. 예. 그 뒤에 이 천장에 차광망. 예. 예. 근데 하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던가요? 차광망 하니까 시원하니 느껴지고 꾸불꾸불했었거든요. 이 애가 꾸불꾸불 칼이 과다로 꾸불꾸불했는데 차광막을 하니까 입이 새로 나거든요. 쫙 펴지고 그리고 차광막이 한 3, 4도 정도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초창기 때 칼이 과다로 인해서 이렇게 막 쭈글쭈글 했는데, 확실히 차광막으로 나서부터는 아주 이렇게 힘차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차광망을 한다는 거는, 엽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엽의 온도. 실내 온도, 엽 온도. 그럼 엽 온도를 낮춘다는 거는, 대사작용 중에서 가지 와서 뿌리로 내려가는 거 두 개가 안 맞다는 거죠. 엽 온도에 따라서. 잎에서 뿌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발되고 갈 게 없어요. 잎에서 정발되고 갈 게 없다. 그러면 뿌리가 굶어요. 뿌리가 굶어서 일어난 일을 영양을 공급을 하고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내 온도를.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가운마다 이게 기류, 흐르는 기류, 그리고 위에 등에 있거나 이런 차이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 방향에도 차이가 많아요. 이 방향이 동서 방향일 때는 온도가 좀 낮아요. 남북 방향 온도 더 강해요. 남북 방향이. 이 차광 정도도 동서 방향이 우리가 35% 씌웠으면 남북 방향은 50%나 45% 씌워야 돼. 더 도수가 높아야 돼. 그 말은 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쪽으로 다 비쳤네. 저녁에 다 비치고. 그 길이 방향돼서 해가 같은 방향으로 비치 나무가 그늘그늘이죠.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지었을 때는 85%. 차광 도수가 더 높아야 된다. 동서 방향은 35% 써도 이상이 없으면 남북 방향은 40%나 뭐 50% 올라가야 돼. 그 도수가. 그러면 이제 얘가 남은 문제는 이제 수학기만 남았거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흘러갔는데 수확기는 어떻게 익힐 거냐는 거죠. 수확기가. 그러면 얘가 이제 온도 값이 떨어져요. 그럼 가을에 온도 값이 올라가야만이 좋은 건데 온도 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폐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항시 계폐가 아니고 비만 올 때 닿는 게 아니고 온도가 떨어지 온도 값을 올려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대사작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요게 11월 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럼 11월 달, 그 11월 초순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 하우스 닿는 설정 온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폐 온도. 계폐 온도를 한 25도나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온도를 올리셔야 돼요. 이제 이해되죠? 저희 기술센터에서 보면은 자연 상태 온도를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차광을 해서 온도 값을 떨었다. 때문에. 예, 그렇죠. 아, 그 온도가 직사광선이 없어요. 온도를 높여줘. 예, 온도를, 몇 도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두면 얘가 못 자라요. 온도 값이 낮아지. 그 계폐 온도를 올리세요. 계폐 온도를. 우리 명장님 이해됩니까? 예, 계폐 온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예, 계폐 온도를 올려줘야만이 되지. 그걸 갖다가 뭐 11월 달 중순 넘어가도 항시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 오면 다 끼고 낮에는 뭐 밤낮을 열어놓으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때 11월 중순 정도의 온도값을 유지하는 게 낫다. 차광망 때문에. 11월 말 온도를 일반 하우스는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붓고 온 것이 없이 성장할 건데 과실의 무게가 늘어날 건데 우리는 차광을 했기 때문에 11월 중순 날씨를 균형값 설정해라. 이제 이해되나요? 예. 이거를 해보려면 광합성 작용이 좀 덜 될 거 아닙니까? 이시값 높였잖아요. 0.5를. 이거 삐겠다가 희기겠다 안 해도 되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많이 준다고 해서 비료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자기 먹을 만큼만 먹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이 비료량 비료 줬을 때 설정 가지고 있는 양. 이것이 16이라고 예. 적단 말이죠. 예. 지금 여기서는 2.0에 해당해야 되는데 조금 적습니다. 1.6이기 때문에 요게 안 피어졌다는 거예요. 요리 약간 오물이 있어요. 보셨죠? 요게 당나귀처럼 오물이 있죠? 2.0이면 피어져 버려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요것들이 자세히 보시면 좋긴 한데 잎이 펴져 있잖아요. 네. 약간 오물이 있죠. 그리고 지금 얘들이 잎끝이 노랑노랑한 게 숨어 있죠. 그리고 전엽이 요런 잎들이 꽈배기 된 게 많죠. 예, 맞습니다. 까백이 된 게 이게 전년도에 가리 때문에 그래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때문에 꽈배기 돼 있죠. 그런데 올해 가지가 보면 요렇게 올라가 빼딱빼딱하죠. 네. 꽂는 분화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꽂는 분화가 잘 되면 가지가 요렇게 꺾여요. 딱딱딱 꺾여 있어요. 그럼 눈이 크다 소리거든요. 가지를 보면 이런 가지들이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여기서 바로 가다가 빼딱빼딱 꺾이죠. 예. 그 요 빼딱빼딱 꺾이는 요 자리가 꽂는 분화가 잘 됐다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자르면 꽃이 바로 피겠죠. 위에 대가리. 그죠? 그러면 여기 자르면 여기 꽃을 피우고 열매가 바로 달 수 있겠죠. 그죠? 강하게 꺾인 자리에 더 큰 게 열려요. 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가지들은 꽃을 가질 수 있는 눈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 내년에 결과 모지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결과를 아직까지 다 열릴 힘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직까지 나무가 좋아 보이긴 하나 수시 회복을 잘 못해가 잔뿌리 밀도가 낮아요. 잔뿌리가. 예, 잔뿌리가 아직 낮아요. 그 위에 가지들을 나무를 보면 이것들이 성장한 폭이 아주 작아요. 그 말은
이 가원이 여태까지 가리 가다가 돼서 나무가 제대로 못 컸다. 막 이렇게 쪼그리게 있었다. 쭈그러져 있었다. 그 말은 가지가 쭉쭉 뻗은 게 있고 요 빗자루처럼 모여 있죠. 오물오물하게. 그 말은 성장을 못하고 억제된 나무다. 분재 나무처럼 억제가 되어 있다. 그 원인은 누구냐? 가리 가다 고온열상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우리가 20일 다시 복합비를 농사 지으면 잘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그 요소를 줘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이 가다된 것들은 가리 가다된 것도 동시에 있더라. 그 요거는 풀린 거고 요건 풀린 거고 그래도 나무 사이에 지금 보면 잎이 끝이 노랑노랑하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잎이 요렇게 까백이 되고도 풀렸던 주 원인은 차강 때문에 그래요. 차강 때문에. 차강을 안 했으면 이게 안 풀려요. 차가우니까 이게 펴지더라. 그 다음 잎부터. 그렇죠. 세포가 여기에서 보면 요 아래쪽은 세포가 괜찮은데 여기서 어떻게 쭈그러져 버렸죠. 이 끝부분이. 그러면 끝부분이 열에 의해서 쭈그러진 거. 요거는 왜 쭈그러지냐면 여기 탈수가 많거든요. 여기는 꼭지에 수분이 많이 공급돼요. 이파리 하나 속에도 여기하고 여기 다르고. 그럼 이 과실도 표면이 보면 골라요. 표가 없습니다. 표가. 보통 보면 이게 안 자랐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그리고 여기 보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얘는 별로 표가 없는데, 요 두께가 요쪽에 약간 가늘어요. 요렇게 돌려보면 한쪽에 가는 데가 여기 나와요. 여기 폭이 작아요. 평안하죠?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죠? 그럼 온도 차이 때문에. 여기 직사광선에 의해서 요 부분이 적게 크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안에 뭐 거미가 있거나 그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천혜향은 레드향보다 적게 쪼개지는 종이거든요. 그 자세히 보십시오. 가지가 굵어요. 레드향 여른 것보다 천혜향 가지가 굵어요. 천혜향은 아무리 비실비실해도 여름 결과모지가 그리 안 가늘어요. 레드향은 과일이 커도 가늘어요. 그러면 레드향은 우리가 더 봄에 연면 시비를 자주 해서 봄순을 더 굵게 만들어놔야만이 다음에 열과를 막을 수 있는 주 원인이 하나가 되긴 해요. 그 전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 가지가 굵은 가지에 착화시켜야 된다. 이파리 손을 폈을 때 이파리가 손 넓이하고 세개 넓이하고 같은 게 나와야 돼. 이 정도. 손바닥 반막상의 이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망감류는 대과가 좋다. 소과보다. 그러면 대과 생산해야만이 식물이 건강하다. 소과 생산한 집에 보면 뭔가 가보면 막 오합지졸 안 되죠. 그래서 요소 비료만큼 밀감 농사에 좋은 비료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 날짜 정했잖아요. 50일에 60일 전에 끝. 마지막 비료가 50일에서 60일 전에 줘라. 수확전. 그렇죠. 예. 수확이 3월 초에 하는데? 수확 날짜를 정해놓고 3월이다 그러면 12월 얘가 1월 달까지 언제 딸 겁니까? 3월 10일쯤 따입니다. 3월 10일, 예. 2월 10일, 1월 20일, 예, 1월 20일까지 예. 그러면 12월 달까지 쳐도 돼. 겨울에 추워서 잘 안 먹어요. 쫑치만 주면 되잖아. 겨울에 잘 안 먹습니다. 맞아요. 그 온도를 높여야 돼. 온도를 안 높이면 가벼워서 못 써, 이거. 이것도 가벼워. 우리가 그 카레향이 겨울을 넘기죠. 예. 카레향 치고 안 붓은 거 있던가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안 붓고 가려면 따치게지, 따뜻하게.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안 하면 다 붓고 가지고 개판이 돼. 그 따뜻하게 해야만이 붓은 게 없다. 여름에 밀감이 붓은 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쪼개지 있으면 쪼개지지 붓은 게 하나도 안 나오죠. 예. 예. 영양 이동을 안 하면 과육이 줄어들겠죠. 영양 이동을 안 하면. 그 영양 이동을 안 하면 과육이 줄어들고, 영양 이동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과피가 성장을 못하면 쪼개지겠죠. 그래서 과피 고온열상의 주범은 가지 굵기가 가는 레드향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보다도 가지가 가늘어요.
여기 천혜향 보세요. 전 다 가지가 상당히 굵어요. 그죠? 가지가 가는데 착과 잘 되는 게 레드향인데 그 레드향의 주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과실이 워낙 커지는 습성 때문에 열매에 영양을 다 주고 나면 몸에 체내 저장 양분이 없어 봄순이 가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시값 올리면 가지가 굵어져요. 그러면 몇 년이 안 가면 그 과일이 안 쪼개지는 과일이 여는 형태로 바뀌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예. 하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제주도 같은 여기 고산 지역에는 주로 이제 점도 네. 나무에 직접 예. 그 점적으로 이렇게 가는 시설을 많이 해놓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스프링클러, 하부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가 안 됐어요. 네. 상부는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예. 하부는 전혀 안 되는데 여기 뭐 하부에 안 됐어도 열매는 보니까 좀 아주 호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안 했습니다. 네. 예? 돈이 없어갖고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점적이 전혀 안 되면서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네. 또 다른 분 질문이요. 거기에서 좀 이제 부연 설명 좀. 위에서 이게 물 수함량이 세니까 전체 고르게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의문점이 물을 자꾸 위에서 주다 보면 이제 습기 때문에 병해충이 많이 오지 않을까, 꽃썩음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지 않을까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아까 강의할 때 잘못 들어서 예, 예. 그렇지. 물 뿌리면 병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비료를 적게 주고 비료를 적게 주면 병이 죽으라고 와요. 이식값이 낮고 그러면 여백이 맨다. 병이라는 거는 요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맺어 그 물방울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식값을 맞춰놓고 한 3일에 한 번씩 물 뿌리도 병은 안 해요. 이파리 물방울, 여비에서 나온 물방울이 여기 묻어게 저기면 씻어버리면 되니까. 그 여기에서 나온 물방울은 우리 여기에 있는 가원에 있는 균의 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질이에요. 여기에 조금 모였다, 몇 방울 모여서 그러면 여기 유곽이에 조금 모였다. 그러면 요 균들이 하늘에 날아다니고 앉아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균을 잡을 수는 없어요. 여백을 씻어버리면 돼. 여백을. 그 맹물 시비래 가지고 물로가 씻어버리면 비로는 병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이 많으면 병을 한다. 그 말은 물을 주고 나서 잎 두께가 얇아져서 물방울이 많이 맺을 뿐이지 병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씻어가지고 없앴는데 그 다음부터 물방울이 더 많이 맺겠죠. 그게 노지, 고구마 밭에, 감자 밭에, 수박 밭에, 오이 밭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살균제가 꼭 필요한 거는 탄저병하고 녹병하고 몇 가지 없어요. 직접 뚫고 들어온다. 이걸 팍팍팍 지가 뚫고 들어 행동을 해요. 동작. 근데 우리가 지금 밀강 가온에서 일어나는 균들은 비동작균, 움직임이 없어요. 못 움직여요. 그러나 얘들은 영양을 먹어야 활성화된다. 그 영양소가 식물 이파리에서 물방울 내놔요. 여백. 그럼 비료가 작으면 여백이 나온다. 그렇게 되겠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밤에 하고 예. 아침 주간에 관수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저녁에 주는 거. 저녁에 주는 간수, 아침에 주는 간수 별 차이 없습니다. 먹고 나면 결과는 여기에 있는 영양 이동했으니까. 기공을 닫았느냐 열었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낮에 물을 뿌리면 기공을 닫아버려요. 여기. 기공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공 닫으면 물이 몸으로 차요. 그러면 수분 증발 안 하니까. 그러면 저녁에 하는 게 좋으냐 낮에 하는 게 두 개 또 분분해지겠죠. 비료가 많을 때는 낮에 하는 게 좋은데 낮에 하면 잘못하면 뜨거울 때 하면 타요. 그 전에 다 하잖아요. 그 전에. 예, 뜨거울 때 타는 원인은 여기 물방울이 맺어가 돋보기 현상이 내가 돋보기 비추고 타기도 하고 돋보기 현상. 요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요게 햇빛에 광이 축소가 돼가지고 타요. 가까이 있는 게. 그게 돋보기 현상. 예, 그리고 기공을 닫고 온도 공기에는 함부로 물을 뿌리면 탑니다. 낮에. 채소 같은 데 낮에 물 뿌리면 타 죽어버려요. 그게 그 강한 열에 물이 온도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온도 편차가 일어난 적이거든요. 온도 편차. 그래서 저녁에 물을 주는 게 더 안정적이다. 저녁에. 그렇죠. 뭐 아침에 온도가 낮을 때는 괜찮은데 높을 때는 저녁이 낫습니다.
예. 저녁이 낫고, 물을 주고 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예측하셔야 돼요. 뭐가 일어나겠냐? 잎 두께가 얇아진다. 여백이 맺는다. 이래 되겠죠. 백합이나 딸기나 다른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밀감 한 가지에 제가 강의 내용이 부연 설명이 부족한 게 많아요. 부연 설명이.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따라오면서 보셔야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맹장님들, 강순정 맹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제주도 안 온다 그랬는데 그 전날 강의할 때 내일 제주도 있을 거라 그렇게 하면 이미 부둣가에 와 있어요. 저를 계속 다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어디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게 도움되느냐, 정보를 줄 거냐. 그죠? 밀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맹장님이 밀감보다는 다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밀감은 무수하게 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알고는 있어도 적용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적용할 방법이. 그래서 황금환농법에 감자 강의하는 거 듣고, 수박 강의하는 거 듣고, 배추 강의하는 거 듣고, 딸기 하는 강의 듣고, 꽃 하는 거 듣고, 그걸 합성해서 밀감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실수하면 이거는 내리 까먹으니까, 시간을. 두 번이 안 돼. 재현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단계는 가을에 익는 시기를 준비하는 거고, 지금 단계는 차강망은 지금 크게 해준 거고, 그럼 봄에 한 거죠. 5월달에 차강망은 지금 여름에 자라게 해준 거고, 그럼 저 차강망이 이제 벗겨야 되느냐, 씌워야 되느냐, 이 차이가 나와있죠. 그죠? 그럼 그 이전 단계는 이상이 없다. 언제 이상이 생기느냐? 10일부터 이상이 생기죠. 11월 달부터. 그럼 11월 말에 온도 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겨울에도 11월 말에 온도를 설정해 레드향 천연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얘는 11월 중순부터 온도를 갖다가 잡아줘야 돼. 막 무조건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아까 올라간 0.5도만큼 0.5도가 떨어져요. 3도 몇 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그 보상은 우리가 차강을 들면 시간 또 임금이 들어야 돼. 시우는데 얼마 들어갔죠? 이거는 전체 비용은 한 1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까지 다 해, 인건비까지 해서. 예. 그래, 이걸 갖다가 잘 걷어가 씌우는 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생활에서 걷기 위해서 어깨 끈을 매가 저쪽에 해놨더라면, 그죠? 저쪽에 당겨서 요 클립 빼고 넘겨놨다가 다음에는 이쪽에 줄로가 당겨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묶어가지고 클립을 찍으면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벗겨주는 게 낫겠네. 지금 12월부터는요? 11월 초, 11월 중순, 안 벗기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 벗기도 관계는 없어요. 하우스 온도만 설정해 주면 되니까. 근데 자동 개폐기 설치는 거기 있어요? 예. 자동 개폐기를 온도 설정만 해주면 해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풀만 하면 돼. 풀면 적도 하잖아. 예. 근데, 맞아. 예. 온도 설정해가 개폐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도장지 안 난 거 어떻습니까? 이 집에? 다른 게 없을까? 이게 없을죠? 전지 아니지? 아니요, 저희 한라봉도 하는데요. 예. 한라봉 도장지가 어마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부터 잘라야 되는데 예.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래, 해마다 그런 자체가 네. 해마다 봄에 초기 연면시비를 안 해서 영양이 봄순으로 안 움직여요. 예. 비료도 적게 주고, 비료를 충분하게 주고, 봄순에 요 놈을 가지를 키워놓으면 영양이 봄순으로 왔다 갔다 하지 중간에서 안 돋아나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이제 이거 지금은 끝났으니까 예. 다 잘라가 이제 다 수확 끝나면 매월 달부터 가을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칼라를 연면시비 해주면 한라봉이 정말 그림같이 맛있다. 무게도 늘어난다. 한라봉이 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주도의 한라봉이 제 모습 나오는 거를 잘 못 봤습니다. 제대로 된 한라봉 못 봤다. 거북등처럼 주름이 빡빡빡 베기가지고 꼼보가 펴져야 된다. 꼼보가 안 펴진 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래요. 비료를 지금 줘야만이 과일이 잘 커서
당도, 산도가 나올 건데 지금 비료가 안 주는 한라봉은 맛이 없다. 단맛만 있고 신맛이 없다는 거죠. 단맛만 있고 신맛이 없다는 소리는 가리가 가다돼 있고 질소분이 부족해서 자기 생식 기능에 자기 몸에 동물이나 곤충이 못 먹게끔 산도가 없다는 거죠. 신맛이 있는 거는 많이 커요. 신맛이 있는 거는 귀에 당도가 올라가요. 그 신맛을 만들어라. 그 신맛은 누가 만드느냐? 잎의 두께. 잎의 두께는 질소. 요소비를 주고 일주일에서 뭐 늦어도 보름간 안에는 골드 칼라를 한번 써줘라. 저도 주면서 골드 칼라 그렇게 그렇죠. 마지막 비료를 수확 50일에서 60일 전에 비료를 줘라. 지금 비료를 줘야만이 당도도 올라가고 과일도 제맛이 나고 키로가 나온다. 때깔도 좋고. 근데 똑같습니다. 수확 시기에 마지막 비료는 50일 전에 꼭 줘라. 그럼 척정기에 이 시간을 맞춰놓으면 더 좋고. 그래는 뭐가 나온다. 하여튼 오늘 그 비도 오고 우중인데 이렇게 그 우리 그 환경면 쪽에 레드향, 천혜향 농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황금을 놓고 마음에 듭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전정하는 얘기 한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정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어떤 전쟁을 한다고요? 여름 수는 전쟁이 여름수는 잘라도 괜찮아요. 예? 여름수는 잘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지금